노력도 노력이지만 예. 이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재능도 참 중요하지 아, 않을까요? 그럼요. 네.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몇 년째 많이 보고 계시죠? 네. 그 중에 아마 악동 뮤지션 아시죠? 왜요, 김혜영 씨? 나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죠. 예. 어느 순간부터 뚝딱하면 곡이 나오고, 천재예요. 예, 정말. 오빠가 기타 치면 동생이 노래 부르고. 그렇지, 그렇지, 정말 그렇지. 악동들이 천재인데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모님이 나오십니다. 아니 어떻게 키우면 애들이 예. 그렇게 자라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을 꼭 받아야지. 모셨습니다. 이성근 주세희 씨 부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네, 정말 존경합니다. 아, 그럼 예. 몽골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몽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 그러신 예. 거군요. 그럼 그래서 부인께서는 어머니는 저는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게 돼서 예, 제가 같이 살게 됐어요. 이사 오셨구나. 떨어져 지내시는 거예요? 예, 부부가? 저희 남편하고 저희하고 좀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어이구 어쩜 좋아요. 아 그래도 뭐 찬혁이 수연이가 요즘 뭐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행복합니다. 모든 국민이 광고에까지 사랑해요, 등장을 해서 정말.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시죠, 뭐. 바로 이 두 남매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I want you friendly I'm in really stupid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 이걸 증명해 It must be L.O.V. 악동 뮤지션. 아이고 귀여워라. 보니까 그 수연이는 엄마를 엄마를 많이 많이 꼭 닮았군요. 아, 저를 닮았나요? 네. 사람들이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예. 근데 두 분이 닮았어요. 살아가면서 예.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애들이 워낙 타고난 거죠, 저 재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찬혁이는 그렇게 노래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어떤 계기로 주목받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 황기순 씨 네, 조사하신 게 있죠? 네,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하긴 하는데 준비를 하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 저 준비하는 거 내가 또 처음이네요. 어쨌든 뭐 기분 좋습니다. 악동 뮤지션 2012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수많은 가수 후보생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쥔 아주 저력 있는 괴력의 뮤지션 남매를 얘기합니다. 네. 요즘 아이돌들이 워낙 어려지는 추세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서부터 아이돌을 꿈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래고 저도 놀란 건 다른 10대들이 보통 기성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18살 찬혁이가 거침없이 자작곡을 연주하고 15살 동생 수연이가 오빠의 곡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불렀다는 겁니다. 타고난 신동이거니 그리고 음악 교육을 또 제대로 받았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니, 찬혁이가 악보도 전혀 제대로 그릴 줄 모르는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요. 이쯤 되면은 좀 궁금하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내지는 니는 어느 학교 댕겼노? 음악학교 댕겼노?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버지는요 몽골에서 선교사로 계시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전혀 또 다니지 않았어요. 몽골 집에서 직접 엄마 아빠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음악 공부 없었던 천재 뮤지션 남매. 정작 부모님의 교육법이 뭐냐고 여쭤봤더니요. 부모님 말.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놀렸습니다. 그냥 놀렸는데요. 그게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제 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맞아서 100점. 네. 몽골 가신 때부터 가셨을 때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언제 가셨던 거예요? 2008년도 5월에 가족들과 함께 몽골에 이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 전은 출판사 쪽 일을 하셨고 예, 이전에는 제가 이제 출판 일을 한 10여 년 이상 제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삶의 터전과 직업을 아예 바꾸시게 된 건 어떤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몽골에 2003년도 가을에 잠시 여행 삼아서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 이국적인 풍경이 저에게 참 감동적이기도 했고 또 이곳에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또 뭔가 이런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한 두세 달 우리 준비해서 몽골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아예 가자. 예. 가족들의 반응은? 웬 뚱탕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그렇죠. 거였죠. 부인께서는 이게 뭔가 뭔 소린가 그러셨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저야 한국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몽골에 가서 친구랑 놀다 오더니 몽골 가자고 그래서 아이 뭐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무슨 몽골을 가서 살아. 느닷없이 무슨 몽골이야. 막 그랬었는데 예, 이제 제가 넘어갔죠. 거기에. 그 몽골의 여름이 참 좋아요. 여름에 가면 그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를 여름에 한번 데려가더라고요, 몽골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몽골이 이렇게 살만한 곳이구나. 가서 살아봐도 되겠다. 오, 거기서 찍은 사진인가 봐요. 네. 저렇게 저 때는 여름은 아닌데, 예, 저 근데 가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 때도 그냥 괜찮아요. 너무. 하늘 색깔도 아주 하늘 예쁘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살만하구나. 네, 이제 살만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2년 정도 더 준비를 하고 몽골에 갔는데, 제가 갔던 그 시즌 여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딱 좋더라고요. 몽골이 다 다른 겨울이 계절은요? 엄청 춥지 않아요? 굉장히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아. 첫 겨울을 경험하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낚였구나. 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이제 굉장히 길더라고요, 겨울이. 네, 이렇게 뭐 맞아요. 저 우리나라처럼 뭐 두세 달이 아니라 한 7개월 정도가 이제 겨울인데 12월, 1월, 2월 정도는 굉장히 추워서 저희가 막 아무리 많이 껴입고 나가도 이렇게 눈썹 하얗게 이렇게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정말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 애들을 이제 맨 처음에 갔다 애들이 처음에는 학교를 다녔다면서요? 한 1년 정도 예. 학교를 다녔죠. 그러다가 예. 왜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가르쳐야겠다 하셨어요? 그 당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살 때 사실 저희는 영어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을 하나도 보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인 그 공부만 이제 하고 몽골에 갔는데 그 몽골에 MK 스쿨이라고 선교사 그 자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망설임 없이 저희가 이제 보냈는데 외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시간에 벙어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사실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모르고 친구들이 영어로 놀이를 하는데 전혀 끼지를 못하고 또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끙끙 앓아도 그걸 못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만 되면 애들이 입을 딱 다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기도 했고 그쯤에 저희가 몽골의 이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환율이 확 뛰는 그런 현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간 저희가 이제 매달 받고 있는 후원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교육비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결심을 했죠. 집에서 근데 가르쳐야겠다. 집에서 가르친다는 걸 결심하실 때 아빠 엄마의 결심도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떠셨어요?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일단은 뭐 상황 자체가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생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영어 과목에서 처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것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경제적인 형편 자체가 아이들 학교를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예. 실제 애들한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기 힘든 정도.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도 네.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 저희가 몽골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5년 내내 그랬던 건 아니고요. 3년 차 되던 해의 겨울에 이제 그 시즌이 정도 좀 그랬었어요. 한 2, 3개월 정도. 네, 가장 힘든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네.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 2~5달 정도 계속 이제 김하고 간장하고 밥하고 이렇게 그렇게만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네. 그 아이들한테 김하고 밥하고 간장. 네. 아니 그렇게 김만 2~3달을 먹였어요? 그렇게 먹으면 애들 머리에서 김 날 텐데. 아니 실제 좀 애들 한참 먹고 싶은 나이인데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밖에 먹일 수 없었던 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일단 쌀부터 사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쌀 뭐 1kg, 2kg를 먼저 확보해 놓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한 2, 3일은 먹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확보해 놓고 이제 김을 계속 사서 먹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김도 없을 때는 주변에서 많이 주셨어요, 김을. 아유. 예,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아유, 잘 키우신 감사했어요. 거죠. 예,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 못 먹여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애들이 헤아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 기쁜 마음으로 맛있다 하면서 먹어줬어요. 아유. 착하구나. 네. 원래 착하구나. 그 사실은 부모님께서 교육을 아주 잘 시키셨어요.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또 준비해 놓은 걸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름 집에서만 공부를 가르쳐 주다는 뭔가가 있으셨을 예, 법한데 그렇죠. 악동 뮤지션 부모님의 교육 철학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안에서 놀게 하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하고서 놀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예, 이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 꿈 많은 10대 시절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은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도 봐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때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 놀고 자유롭게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희들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그러면 들려줬었죠. 학교 시간표처럼 집에서의 교육도 시간표 같은 걸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홈스쿨이라는 걸 사실 알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저희가 익숙한 학교의 커리큘럼 그 시간표를 그대로 집에 가지고 와서 공부를 시작했죠. 네. 애들이 그대로 하든가. 왜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게 있지만 분위기가 집에서는 다르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집에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재밌게 시작은 했는데 머지않아서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넘기셨어요? 어떻게 넘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반 정도를 이제 학교 수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질리잖아요. 저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묵상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씻고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간간히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거의 6시까지 예, 학교 수업을 좀 빡빡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홈스쿨이다 했을 땐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수업할 바에 차라리 학교에 가면 친구라도 있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근데 가고 싶어 하는 건 알았지만 보내줄 수 없어서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1년 반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나다 뒤돌아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가 한 거는 홈스쿨이 아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그 수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긴 했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1년 반 지나는 그 시점에 이제 애들을 정말 다 풀어줬어요. 네, 풀어줬는데
니네 마음대로 해. 너네 마음대로 놀아봐.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네들한테 절대로 공부하란 말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애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말을 잘 들어. 네,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놀더라고요. 정말 매일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놀다가 참 저렇게 놀다가 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노는 것도 지겹잖아요. 왜 놀다 보면 노는 것도 어떤 그 뭔가가 있어야 이제 노는 거니까. 그래서 놀다 보니까 애들이 지들이 놀거리를 하나씩 찾아 나가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찬혁이의 그 작사 작곡 능력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배경에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을 존중하고 격려해 줘라. 아마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점이 딱 그 계기가 놀면서. 됐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이 마음을 확 바꾸신 계기는 뭐였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또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잘 패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보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잠시 나와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을 때 저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혁이가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수로 그 학교 그 과정을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 생각보다 제가 걱정할 만큼의 아이가 아니구나. 스스로가 이 아이도 잘하고 스스로 있구나. 이 아이도 스스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책을 많이 읽게 하셨다면서요? 책을 읽게 한 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예,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저희가 그 책을 사서 주진 않았고 이제 대여해서 이렇게 아이들 일주일에 한 2권에서 한 3권 정도 계속 읽게 했는데 사실 몽골에서는 책을 거의 읽지 구하기가. 못했어요. 예. 저 책을 잠깐 죄송한데요. 네.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이렇게 권하고 읽게 했던 그 과정이 몇 살 정도예요? 그때가 몽골에 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따라하고 싶어서 지금. 왜냐면 저도 애가 6살인데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막 새겨 듣고 싶고 그럼 그렇거든요. 아빠가 출판계에서 일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요만할 때 지금 여섯 한기순 살. 씨 요만할 때 책을 아마 그 아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책을 대여해서 네. 일주일에 뭐 5, 6권씩 배달을 받아서 보게 하는 게 아마 그 나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모가 읽고 나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야 되지 읽지도 않으면서 책을 주면 아이들이 아니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11월생 6살인데 11월생 6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나이를 6살을 애만살 먹었는데 얘가 책을 주면 책을 안 읽어. 아니 안 읽어서 읽어. 그런데 못 읽더라고. 아빠가 읽어야지. 글씨를 못 읽는구나. 글씨를 몰라. 글씨를 몰라. 그거 어떻게 그냥 보게 해요? 애들을 그냥 보게 아니 만드는 저희는 억지로는 안 시켰어요. 항상 이렇게 책을 주면 찬혁이하고 수연이하고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찬혁이는 4살 때부터 읽지는 못하지만 책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림으로 보고 이게 글자를 계속 짚으면서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아이였고 그래서 한글도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빨리 터득한 케이스였어요. 예, 근데 수연이는 책을 주면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책 좀 읽어, 그럼 나중에 읽을게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수연이는 7살 때까지 학교를 들어갈 때 겨우 한글을 떼고 나 들어갔어요. 수연이가 좋다. 수연이가 좋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정작 수연이랑 저는 걱정을 안 했었죠. 뭐 학교 가서 배우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지가 싫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글을 그렇게 억지로 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동화책을 읽을 정도만 되면 학교 가서 책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6살 때까지 몰랐어요. 항상 부모님이 자식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기다렸다기보다는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성격을 좀 그런 성격을 타고나지 않아.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항상 아이들과 토의를 하셨다면서요? 의논을 많이 의논을. 했죠. 예. 예를 근데 그게 들면 또 예. 사춘기 때라서 되냐고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유, 사춘기. 사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사춘기 때 참 착했어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 사춘기하고 다르게
참 순종적이고 착하고 그래도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그 시점에 이제 아빠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네. 누가요? 저 찬혁이가요? 예, 아들하고 이제 아빠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 아내는 뭐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제 성격은 좀 아내와 또 달라요. 또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고 분명히 기승전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과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라는 것을 많이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부담을 줬던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춘기 예민한 때 접어든 찬혁이하고는 사사건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또 한 1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정말 내 아이하고 저하고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저 스스로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참 힘든 시간 1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이제 스스로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나 스스로도 힘들어졌고 또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너무 힘든 상황들을 내가 강요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아이들과 아내에게 이것이 모두 이제 아빠의 책임이야.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예, 그 시점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제 다시 특히 큰 아이와 이제 찬혁이와 화목이 이루어졌죠. 저희 집 분위기하고 너무 흡사해요. 애 아빠가 빨리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악동 뮤지션 부모의 교육 철학 세 번째,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 가족 명이 있다면서요? 저희 행복발전소라는 가족명이 있어요.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갈 거야라고 그런 의미에서 행복발전소라는 이제 가족명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진짜 몇 달간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결코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행하다고도 생각을 안 했던 게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얼마 전에 뭐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한테도 힘들긴 했지만 저희가 분명히 뭔가를 먹고 있었고 또 우리가 몸을 누일 집이 있었고 또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가요? 이미 밝혀진 일이니까 우승 상금 3억 원을 전액 남매가 기부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큰 부모님이 시키셨던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예, 아이들이 직접 기부를 한 거예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우승과 가까워진 상황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승을 해서 상금 3억 원을 받게 되면 저 3억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겠는 거죠. 저희는 사실 그 돈을 추구하는 삶하고 좀 동떨어진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아, 이 3억 원을 받으면 우리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우승할 거라고 기대도 한 거 아닌데 그냥 기부해요 라는 말이 오히려 저희 부부를 자유롭게 해줬죠. 그래서 전액 뭐 세금 이런 거 안 떼고 전액 그냥 세금 원천 징수를 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아무 계산도 없이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기부를 그러면 아들 딸이 이렇게 하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 왜 기부했어? 너 왜 기부했어? 그걸 왜 기부?
이게 아니고 일부 남기지. 그죠? 그렇지. 아니, 조금이라도 왜냐면 김 먹던 시절이 김만 먹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축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네 명의 식구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아이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 사실 그것이 저희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께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힘들게 그 경연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받은 돈인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는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족들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동의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마지막에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하다라는 얘기처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서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해야 내일도 좀 더 밝고 또 우리에게 기대를 줄 수 있는 내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전혀 이견이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덕 쌓는 자녀분들 정말 제대로 잘 키우시는 저도 이 홈스쿨이 참 좋네요. 저도 홈스쿨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빠부터 홈스쿨이 왜 좋냐면 책을 좀 읽으시고. 예, 책 읽는 건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지각이었거든요. 홈스쿨은 지각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집에 하지만 6시에 일어났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찬혁이하고 수연이는 몽골에 있을 때 얘기를 좀 합니까? 지금은 네, 서울에서 네. 지낼 텐데. 그리운 곳이죠, 몽골은. 예. 저한테나 아이들한테나 그리운 곳이에요. 가끔 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그 초원지대처럼 넓어진 것이 부모님께서 하늘처럼 맑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좋은 여건, 좋은 심성을 키워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아직도 10대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바라세요? 저의 이제 엄마의 바람은 아이들이 변치 않고 지금 되게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생각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쁜 그 생각과 예쁜 모습을 이제 변하지 않고 좀 성인이 돼서도 쭉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항상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걸 못 갖든 항상 그것에 대해 자기가 현재 서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철학자 같은 말씀을 아빠께서는 네.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또 함께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나이답게 살자는 거였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또 어른은 어른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10대인 것처럼 앞으로 20대, 30대가 되어서도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또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세요. 그 맑은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게 부모님 마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온 거군요. 아마 방학 중이라 지금도 이제 아이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의 이야기들이 많은 영감을 드렸기를,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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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